Renewable Energy Solar News.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을 먹고 사는 카오타 솔라파크입니다. 요즘 태양광 시장이 봄철을 맞이하여 때 아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게 살기 힘들어서 난 몸살이 아니라 안팎으로 화제도 많고 기대도 많고 우려도 많아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부릅뜨고 여기저기 바라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전북 고창의 회룡리 발전소와 충남 논산의 삼전리 태양광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물건 정보를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뜨거운 몇 가지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참고로 지난해 초중반 기준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전체 발전량의 41.3%,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5.3%,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8%, 미국의 경우는 22%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의 발전량을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비교를 해보세요. 자, 다음의 표를 보십시오. 한국의 지난해 에너지원별 발전량입니다. 재생에너지를 통해 37,868GWh의 발전량을 기록했군요. 석탄이 가장 많았고 원자력과 가스 순입니다. 이 세 가지 에너지원이 압도적으로 많지요. 여기서 기타 에너지는 증류탑 폐열, 여열 회수, 천연가스 앞터빈, 부생가스 등을 말하고요. 양수란 전력 수요가 적은 심야에 물을 고지대로 끌어올려 저장을 했다가 전력 수요가 많은 낮 시간에 물을 하부댐으로 낙하시키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전기 생산 방법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을 볼까요? 자, 표를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6.85%입니다. 6.85%. 어떻게 여러분께서 생각한 비중과 비슷하나요? 독일, 미국, 일본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고 탄소 배출 최대 불량 국가인 중국의 반토막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에 있어서는 세계적 후진국입니다. 여기에서 태양광 발전소의 비전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후진국에 머무르지는 않았잖아요. 다음의 표는 올해 대형 발전소들이 RPS 사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입니다. 이걸 다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지난해보다 16.4%가 증가했습니다. 수량으로 보면 38,926GWh,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전체 발전량 37,806GWh에서 겨우 1000GWh를 넘는 규모를 대형 발전소들이 REC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산업자원부는 올해의 의무 공급량을 원래 8%에서 9%로 높였는데 이는 매년 1%씩 오르던 것을 단숨에 2%를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수벤처기업위원회는 2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과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수정 의결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RPS 사업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 상한선을 현행 10%에서 25%로 상향 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표를 보십시오. 23년 이후에는 10에서 움직일 수가 없지요. 이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올해 일반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시장 진입을 위한 아리백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미루고 싶다고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사회의 글로벌 기업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요. BMW나 애플 등은 노골적으로 한국의 대기업들을 압박해왔습니다. 너희들 앞으로 재생에너지로 제품 생산하지 않으면 너네 물건 안 쓸 거야. 이런 압박이
경제적 난국에도 불구하고 부랴부랴 아리백을 시행한 게 아니겠나요? 한전은 지난달 녹색 프리미엄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원래 입찰이었는데 참여가 저조해 계약으로 했지요. 하지만 그 분량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LG화학이 120GWh를 계약했고요. SKI테크놀로지가 180GWh, SK텔레콤이 44.6GWh를 계약하는 등 총 130만 2,915GWh의 물량이 계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물량만 해도 올해 생산 예상량을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와 삼성 SDI는 꼭 필요한 기업인데 아직 참여 의사만 표시했을 뿐 뛰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NH농협과 아모레퍼시픽 등은 아리백 가입은 했지만 아직 방법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들은 각자 REC 시장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아주 크지요. 그럼 어떻게 되겠나요? 하반기 재생에너지 전력시장이 기대되지 않나요? 수요의 폭발과 공급의 과부하로 인해 REC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견하는 저의 견해가 무리인가요? 더 많은 자료가 있으나 본 설명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다음은 물건 정보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한번 설치하면 25년간 가동을 하여 수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25년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지요. 기초와 지방공사, 구조물공사가 튼튼해야 함은 물론 향후의 AS 등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태양광 발전소 시공 현장을 돌아다녀 봤지만 솔직히 25년 내구성을 자신할 만한 시공 현장은 아주 드물었습니다. 줄기초만 했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변 기반 시설도 감안을 하셔야 하고 AS에 대비하여 제품의 제조 회사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발전소의 시공회사는 시공 전에 이런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3년 동안 수시로 현장을 순회하며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합니다. 태양광 시공에 있어 가장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모듈은 하나나 LG만을 고집합니다. 다 25년 내구성을 감안한 조치들이지요. 자, 사진을 보세요. 여기는 전북 고창군 대산면 회룡리 228번지 1원에 분양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 부지입니다. 이곳은 그런 원칙을 아주 잘 구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창은 서해안과 가깝고 부지가 수류지에 접해 있는 평야지대라 일사량이 아주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총 20기 중 현재 5기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 양면 모듈을 쓰고 그라우팅 공법으로 시공합니다. 연 평균 일사량은 4.2시간을 충분히 충족시킬 것입니다. 현재 기초공사와 배수로 등을 완비한 상태로 7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올 가을 특수를 누리기에 적합한 상품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시공사가 분양 중인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삼전리 762번지 1원의 태양광 발전소도 여러분께 강력히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하나 양면 모듈의 공법 등은 고창과 같습니다. 단, 이 지역은 부지 하부에 1차 시공으로 대형 태양광 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죠. 따라서 그 발전소의 가동 상태를 확인하고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 가장 최근인 3월 14일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이었는데도 오후 2시 20분경 발전량이 3.7시간이 나오더군요. 정말 놀랐지요. 자, 이 자료는 아직 겨울의 때를 벗지 못한 2월 27일 오후 3시 9분에 확인한 현장 일사량입니다. 50kW 카코 인버터 2개에서 발생한 전력의 합이 471kWh지요. 그리고 이 발전소는 하나 단면 모듈입니다. 그렇다면 양면 모듈을 쓰는 우리 부지 발전소는 어떨까요? 최소한 10% 이상은 더 나오지 않을까요? 두 부지의 물건을
총 2억 3천만 원에 분양합니다. 대출은 수협은행을 통해 1억 5천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계약금은 5천만 원, 중도금도 5천만 원입니다. 물론 1억 5천 전액을 대출로 하실 경우에는 중도금을 줄일 수 있겠지요. 자,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두 발전소 공이 올 여름이면 상업운전에 돌입합니다. 가을 특수를 위해 선택하세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성실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따사로운 봄날 감사와 영광이 가득하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